자, 민주당이 사고지구 지역위원장 공모를 마치고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와 광양이 해당되는데요. 오늘 기자망원경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수네통뉴스의 오병종 편집국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접수 결과 보니까 경쟁률이 아주 치열합니다. 여수, 갑을, 광양, 구례, 곡성이 저희 지역인데요. 접수 현황 어떻습니까? 여수 갑이 6명, 을지역구는 5명, 광양이 포함된 곳이 3군데에서 8명, 좀 많습니다. 예, 이른바 사고지구당이어서 그동안 지역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었는데, 그곳 20군데 정도를 민주당이 이제 선정 작업 중입니다. 지역위원장들을. 총 71명이 신청해서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인데요. 전남은 그보다 좀 높죠? 그렇습니다. 6.3대 1이니까 훨씬 높죠. 예. 총선을 겨냥한 탓에 경쟁률이 치열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가 그런 평가를 했는데요. 예.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세 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반영된 것 같고요. 그 해당 지역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미니 총선 성격이어서 그렇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위원장을 아무래도 하면 국회의원은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자, 지역별로 공모 현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광양이 속해 있는 지역구부터 보면요. 광양, 곡성, 구례 지역위원장 공모에 김재휴 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당 관료 출신입니다. 예. 김종대 전남도당 부위원장 그리고 박상옥 광양버스터미널 대표. 예. 이분들 60대 후반이에요. 비교적 나이가 좀 많습니다. 전 YTN 시청자센터장 박근표 씨 58세 그리고 서종식 변호사 60세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 안준노 씨 58세 예. 이용재 도의원 57세 50대 후반들입니다. 이렇게 8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광양, 곡성, 구례 이렇게 지역이 3군데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지금 치열한 경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관심사 중에 여수 갑을 지역구 전국적으로 뭐 전남 제1도시이기도 하고 도내에서 2지역구이기도 한데 접수자가 6명이죠? 갑 지역구가 그렇습니다. 예. 갑 지역 위원장 공모에 이미 알려진 전에도 공모했던 기존 인물들이 한 3명 정도 신진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되거든요. 예. 김유아 여성의원협의회 상임대표 전 상임대표고 시장 후보였었죠. 예. 여성으로 유일하게 이번에 지역위원장에 공모에 들어갔어요.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김점효 씨, 또 이신남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했던 분이 또 접수를 했고요. 예. 주철현 전 여수시장, 한정우 현재 그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한의사 정책박사 그리고 한현석 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이 응모를 했는데요. 예. 네, 이렇게 있습니다. 정치 신인 2명이군요. 그렇죠. 예. 이제 한정우 직무대행도 어쩌면 뭐 직무대행이니까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한의사이면서 정치학 박사 시민단체 대표했는데 신인급에 들어간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일단 그 한현석, 이신남 두 분 다 젊습니다. 49세 해넘기면 이제 50세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는데 첫 지역위원장에 도전한 한현석 씨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해왔고요.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인입니다. 처음 정치 신인으로 이번에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신남 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데 바로 직전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했어요. 그래서 당 관계자들도 이제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인데 구봉중학교 여수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예. 정치도 이제 여의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 그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관을 했고, 종로에서요? 그렇죠. 김경수 경남지사 국회의원 시절에 또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탕탕한 기반이 있고 친문 세력이고 그래서 갑자기 다크호스로 등장을 했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을 지역구는 어떻습니까? 5명이니까 갑에 비해서는 1명이 적군요. 그렇습니다. 을 지역 위원장 후보는 이제 접수하신 분은 권세도 민주당 통합위원회 부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예. 국민통합위원회 그리고 여수시장 후보였죠. 역시 후보였던 김순빈 전 여수시의원, 또 김영권 전 전남도의원, 박완규 민주당 부대변인, 변호사인 정기명 전 19대 대선 여수을 선대위원장 이렇게 5명이 지역위원장에 신청을 했습니다. 예. 을 지역 정치 신인이라면 뭐 박완규 씨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미 이름을 알린
후보들이 있고 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선정될지 관심이 좀 쏠리고 있고 자, 왜 이렇게 사고 지구당이 돼서 지역위원장을 선정하게 됐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여수만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수 가불 지역위원장은 왜 사고 지역이 됐냐? 지난 8월, 7월 지역 정가의 상황을 한번 복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때 이제 민주당 지역은 국회의원이 없고 시장 당선 선거 막 끝났는데 당선자도 없고 예. 그런 상황에서 지역위원장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당시 민주당의 공천관리기구에서 갑 지역은 이제 여러 사람 중에 주철현 후보를 또 을지역은 권세도 후보를 이렇게 해서 이제 공천관리기구에서는 일단 선정을 해서 최고위원회에 올렸어요. 예. 추미애 대표 시절인데요. 최고위원회에서 그때 선정을 안 해버린 겁니다. 아하. 지역민주당 관계자 얘기로는 선거 직후였는데 당시가요. 지역위원장 후보로 올라온 사람들을 한 사람은 경선에 탈락한 사람이고 예. 또 한 사람은 본선에서 탈락했는데 무슨 면목으로 이제 지역위원장에 앉혀놓겠느냐. 아마 그래서 유권자를 의식해서 선정을 못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추측성 얘기를 했어요. 예. 당시 시민단체는 또 특정 후보에 대해서 반발하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예. 어떤 반발이었죠? 이제 당시 갑지역구 위원장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요. 시민단체가 중앙당 공천관리기구라든가 전남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낙선자 그분은 안 된다. 그런 의견을 냈어요. 예. 거기에는 이제 상포 특혜 의혹이 해소된 게 없다. 그런 분에게 왜 지역위원장이냐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시민을 고소한 건으로 주권자의 대리인이면서 주권자를 고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시민을 고소한 그 당사자는 지역위원장에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였죠. 예. 거기다 이제 당사자 과오로 인해서 여수시장 예비선거에서 낙선한 것인데 반성이나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 이렇게 나서는 것은 민주당에도 좋지 않고 여수시민 기대치도 아니다. 이런 입장을 이제 진정서 형태로 제출이 됐었던 예. 것이죠, 당시에. 주철현 전 여수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튼 그런 게 영향을 미쳤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최고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을 뽑지 않았습니다. 갑을 지역구 모두 다. 그래서 이제 사고 지구당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예, 그동안 사고 지구당이었는데 어떻게 관리가 됐습니까, 그러면? 갑 지역은 이제 직무 대행 체제를 유지했고요. 예, 한정우 씨가. 예. 그렇죠. 을 지역은 이제 공석이었습니다. 아, 한정우 직무체대가 들어서 가동이 되고 을 지역은 어떻게 관리했냐? 전남도당에서 직접 관리를 했어요. 대신에 이제 강정희 도의원을 연락소장으로 뒀어요. 예. 그렇게 그런 체제로 이제 한마디로 사고 지구당이었죠. 그렇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공석인 을은 말할 것도 없고 직무 대행 체제다 보니까 갑 지역의 문제점을 당직자를 통해서 알아보는 결과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역위원회가. 예. 지역위원회 구심점은 뭐냐면 뭐니 해도 기초의원 아니겠어요. 그렇죠. 갑지역구 민주당 시의원이 10명이거든요. 근데 갑지역구에서 공식 행사, 비공식 행사에서 대부분 시의원이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불과 한두 명, 두세 명만 움직이고. 지역위원장이 없었기 때문에 안 움직였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예. 이제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낭만포차 이전 문제랄지 남산공원 개발 방식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첨예한 문제인데 모두 다 갑지역구 현안이거든요. 예. 여기서 의원들이 각자 자기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이런 게 이제 의회 내부 갈등, 아하. 민주당 내부의 갈등 양상으로 번져버렸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은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내세운 생활적 배청산이라든가 지역적 배청산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제대로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추진력도 없고 시민 정서와는 좀 무뎌진 부분도 있고 시민을 대변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위의 내부 갈등으로 비춰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어떤 권력투쟁의 양상으로도 또 나타났고 그런 갈등들의 일부 시의원 중심으로 일부 특정한 어떤 세력으로 움직이는 듯한 인상이 있었다. 예. 이런 게 이제 시민들에게 민주당이 시민과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보여졌었죠. 그래서 선장 없는 탓이다. 방금 말씀드린 데 보는 견해도 있죠. 예. 결국 이제 사고 지구당이다 보니까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응집한다든가 시민 의견 수렴을 잘해서 당이 시민과 함께 간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예.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고당입니다 하고 외쳐버린 그런 꼴이 된 것이었죠. 예. 자, 주철현 전 여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지역구 지역위원장 후보에 선정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분을 두고는 두 가지 정도의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상포지구 특혜 의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 아니냐, 뭐 그런 시각도 있고 해결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런데 또 출마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어떻게 중앙당에서 받아들일지 이제 궁금한데요. 네네. 주철현 전 시장은 나름 조직도 가동하고 이제 시간도 지났고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내부 여론이 지지자들 여론도 있고 그런다고 그래요. 지지자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시민단체 측에서는 아직 아니다. 상포지구 의혹 본질적으로 변화된 게 뭐가 있느냐. 예.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이제 웅천택지까지 연결이 되고 웅천특위도 가동이 되면 아직 책임질 일이 더 있을 것이다. 예. 이런 게 이제 시민단체 주장이기도 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일부 작동을 하고 있어요. 아하. 이런 건 뭐 지철현 지지자들과는 상반된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뭐 힌트를 얻을 만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번 주말에 그 단체 하나가 뜹니다. 조직이. 여수행복자치연구원 창립식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주철현 전 시장 조직이다. 이 소문이 무성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거기 초청장에 보면 이 사장이 공동으로 2명 다른 사람이거든요. 예. 직접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주소를 보면 주철현 그 변호사 사무실 주소와 일치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다들 이건 뭐 주철현 시장의 조직이다고 다 알고 소문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직접 나서지 않았다. 이런 걸 보고 정가에서는 이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아직 직접 나서기가 또 이름 걸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스스로 알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굳이 이름 걸고 안 나선 것이다. 예.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 지역 정가가 이제 서서히 좀 기지개를 펴는 모양새군요. 신인들도 등장하고, 예, 유력 정치인들이 좀 움직임을 가져가고요. 아무튼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보기로 하죠. 기자 망원경 여기까지입니다. 여수네통뉴스의 오병종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